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퀸즈에서 4급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15개의 상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는 퀸즈 플러싱의 메인 스트리트와 루즈벨트 애비뉴 교차점에서 오후 2시경 발생했는데 한인 거주 지역인 만큼 한인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 진압은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완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화재의 원인에 대해 한 식당에서 요리를 하던 중 스파크가 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배관에까지 불이 붙으면서 다른 건물까지 쉽게 번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간판이 떨어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등 재산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4급 화재였던 만큼 소방관들도 175명이 투입됐습니다. 소방관들은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간판 등이 떨어져 구조 작업이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욕주의 론킴 하원 의원은 작은 상점이 밀집해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안타깝다며 15개의 상점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종업원들 모두에게도 큰 피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화재로 7번 트레인 운행이 한동안 중단됐다가 오후 11시 30분에서야 재개됐습니다. Q48과 Q12, Q15 등 일부 버스 노선도 우회 조치됐습니다. 이번 달 초 차에 아령이 떨어져 탑승해 있던 부부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9일 뉴저지 턴파이크에서 부부가 구조됐는데 구조대원이 도착한 당시 부부가 타 있던 SUV 차량의 앞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당국은 이 차가 50파운드짜리 아령에 맞았으며 사고 당시 차량이 올드만 타운십에 위치한 뉴저지 턴파이크 남쪽 방면을 지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차는 사고 직후 도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75세의 남성은 당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어제 사망했고 함께 타 있던 부인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은 아직까지 아령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의도적인 일인지 등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아침 이 남성은 48가와 7애비뉴에서 칼을 든 괴한에게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남성 3명이 달아나고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하고 이들 추적에 나섰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의 한 가정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4살 남자아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9시경 리버데일 애비뉴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몸에 타박상이 있었고 무의식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사인을 두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운전면허가 무려 95번이나 정지된 남성이 정지된 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47세 제리 텐즈로 지난 화요일 밤 8시경 코망 로드와 익스프레스웨이 드라이브 남쪽 방면을 지나다 서포 카운티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당시 체포를 진행한 2명의 경찰은 텐즈의 차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나 검문을 시작했고 조사 과정에서 그의 면허가 총 9개 주에 걸쳐 95번 정지됐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텐즈의 차에서는 마리화나와 함께 불법 소총도 발견됐습니다. 텐즈에게는 가중처벌이 가능한 무면허 운전 혐의와 불법 무기 소지, 마약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발표했지요. 여기에 반발하는 뉴욕시의 시위가 어제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 모인 이들은 트럼프의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연신 외쳤습니다. 이 자리에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민주당 대변인 안드리아노 에스파이아트, 루벤 디아즈 브롱스 보로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는 이민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배우 샤이아 라보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어젯밤 체포됐습니다. 샤이아 라보프는 퀸즈에서 반트럼프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샤이아 라보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그는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다라는 이름의 생중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이 퍼포먼스를 반대하는 시민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고 상대 남성의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샤이아 라보프의 프로젝트는 뉴욕의 한 미술관 밖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네티즌들은 샤이아 라보프와 시민이 다투는 모습까지도 목격했습니다. 샤이아 라보프는 영화 트랜스포머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파라무스의 웨스트필드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가 새롭게 단장합니다. 뉴저지주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가 어제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재탄생할 공간은 쇼핑몰 내 1층 푸드코트로 도시 레스토랑 밀집 지역의 분위기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는 출입문을 추가하는 것과 새로운 발레 파킹 주차장 건설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쇼핑몰 개보수 프로젝트에는 난방, 냉방 에너지 시스템 개선과 안전 문제, 와이파이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210만 스퀘어핏 규모의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는 오는 2월 초부터 개보수 공사에 나서며 올해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쇼핑몰 개보수 프로젝트 담당자는 1층 푸드코트의 경우에는 10월부터 새롭게 바뀐 푸드코트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유엔에서 미국의 역할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 분담금의 회계 검사와 삭감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잠정안은 유엔과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대해 지금까지 미국이 내온 분담금을 줄이거나 끊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중인 잠정안에는 국제기구들에 내는 미국의 현행 분담금을 최소한 40% 깎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이 행정명령이 발령된다면 유엔에서 미국의 활동이 크게 축소되면서 미국 분담금과 기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유엔의 전반적인 활동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어제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 1932년과 1984년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LA시는 이로써 세 번째로 올림픽 유치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번 유치에 있어 경쟁 도시는 프랑스 파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9월에 총회를 열어 개최 도시를 최종 결정합니다. LA시 올림픽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은 개최 비용으로 53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송 중계권과 후원사 계약, 입장권 판매료 수익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 2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KBTV 브레이킹 뉴스였습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오늘도 브레이킹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